내일장 흐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오늘 우리네 이벤트는 좀 무난하게 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유럽으로 또 시선을 옮겨봐야 될 텐데 과연 이 흐름에 좀 더 또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또 찬물을 끼얹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현대증권의 배성진 연구원과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국내 변수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1.5% 유지를 하면서 이제 9개월 연속 동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승 반전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제 유가가 반등되면서 이제 디플레 우려가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50% 이상의 이제 동결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에서는 오늘 이제 코스피 및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단기 저항권역에서 소폭 조정을 좀 이어간 후에 반등에 성공을 하고 이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은 기술적으로 3월 동시 만기일에 이제 계속된 외국인의 이제 피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에 따른 이제 상승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상품 시장에서 이제 가격 안정화가 좀 확연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얼마 전까지의 모습과는 크게 다른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지수의 안정성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면은 주가는 추가 상승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제 롤러버를 감안한 이제 선물 외국인의 이제 수정 누적 포지션을 살펴보면 이미 중단기 경험적 사이클에 이제 상단을 좀 상회하고 있어서 매크로 지표와 기타 이제 펀더멘탈의 이제 가시적인 개선이 좀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유가 변동성 완화라든가 이제 환율 하락 반전의 이제 매크로 변수 안정에도 불구하고 수급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사가 이제 지속될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내용이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22 통화정책회의 가장 아마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근래 좀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요. 그 밖에도 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해외 변수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내일은 말씀해 주신 대 해외 변수 가운데서는 이제 미국이라는가 이제 중국 등의 이제 경제 지표보다는 22 이제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좀 되겠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되겠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에 27만에서 이제 28만 여건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오전 발표된 이제 중국의 2월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 수치도 보시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예상치를 상회로 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예상치 이제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는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아무래도 이제 금일 밤 발표되는 22 통화 정책회의 결과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22가 예치 금리를 이제 현재 마이너스 이제 0.3%에서 적어도 이제 0.1% 포인트 이제 추가로 인하를 하고 매월 600억 유로로 지금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규모도 추가로 확대하느냐 여부, 그리고 이제 현재 국채에 한정되어 있는 자산 매입은 이제 회사채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유로존의 이제 경제 구조를 잘 살펴보면 과거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 당시에 이제 기업의 회사채를 직매입 형태가 사실상 좀 나오기 힘들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회사채로까지 자산 매입 확대가 이제 가능할지 여부가 이제 최대 이제 관심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가능성도 일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 일본의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도입된 이후에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확실히 시장이 놀랄만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시장의 실망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22회 결과 자체보다는 이후 이제 유로화라든가 이제 달러의 이제 환율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가 이제 주요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지난주에 시장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코스피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저항선인 1960선에서
뭐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뭐 1935선까지 소폭 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이제 뭐 금일 크게 반등에 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항권역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670, 80선이 이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됐는데요. 현재 시장 상승의 이제 근본적 원인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 이익의 이제 개선보다는 뭐 심리적 측면에서 이제 그 PR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인 그 유가라든가 이제 환율 시장의 안정세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좀 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그 신흥국 대표 증시인 이제 브라질 증시가 이제 최근 저점 대비 이제 30% 이상 급등한 점도 이를 잘 대변해 준다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엔화 가치 역시 계속적으로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가 이제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 변수에 이제 그 확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국내 증시는 추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의 흐름이 이제 크게 확대되지 않는 이제 변동성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이제 그 PR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11배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고 금일 이후에 이제 외국인의 이제 비차익 순매수 규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줄어들 가능성을 좀 감안을 하면 지수의 강한 반등보다는 여전히 이제 박스권 흐름을 감안한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이제 대응은 뭐 저밸류 섹터들인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밸류 부분만이 아닌 뭐 ROE의 개선이 함께 수반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들 종목으로는 뭐 GS라든가 이제 SK 이노베이션, 한화, 뭐 대림산업 같은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들떠 있으면 안 되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현대증권의 배성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골든타임 1부 함께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동시효과 구간 짚어보겠습니다.